네, 걸리면 죽는다 리유여야 교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종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 정종일 변호사. 네, 어제 구속 기간 연장을 서울중앙지법이 네, 불허했습니다. 네, 그 그렇습니다. 의미가 어떤 겁니까? 원래 구속기간, 검찰의 구속기간은 10일이고요. 네. 필요에 따라서는 열흘을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연장은 당연한 게 아니고 법원이 판단을 해서 수사의 필요성을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네. 열흘을 연장해 주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 판사들은 열흘 다 안 해주고 뭐 5일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어제 중앙지방법원에서는 구속기간에 대한 연장이 필요 없다. 제일 핵심적인 이유가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상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그리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 네. 기소 여부 결정과 관련돼서 보완 수사를 과연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기간 내에 그냥 기소 여부를 결정해라.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4시간 만에 재신청을 했어요. 네, 지금 검찰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지금 구속기간이 1차 구속기간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뭐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현재 27일로 보입니다. 원래 15일 날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열흘인데 중간에 체포적부 심사하느라고 하루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하느라고 이틀이 빠지기 때문에 결국은 27일이 지금 구속기간 만기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받은 날짜가 23일 날 받아가지고 지금 어제 연장을 했는데 안 됐으니까 만약에 지금 연장이 안 되면 지금 27일까지 구속 상태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어떻게든지 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4시간 만에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다시 한 것 같은데 뭐 제가 보기에는 법원에서 허락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예. 사실이게 미리 예고됐던 것입니다. 정 변호사님이 계속해서 지적하셨던 건데요. 네.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어요. 없는데 우겼어요. 계속 우겼는데 결국은 사실은 제대로 조사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 제대로 못했으니까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미안하지만 검사가 해주세요 한 거잖아요. 그렇지. 찡찡찡찡 울면서 검사 보고 난 못했지만 당신은 하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는 자기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네. 나 그러면 이제 기간 연장해 주세요 한 건데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검사는 수사권이 없지 않니? 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수처가 갖고 있는데 공수처가 다 했잖아. 공수처가 한 걸로 해! 이거 한 거예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지금 검사가 원래는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공수처가 할 수 없는 거 무리하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법정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다 없던 걸로 하고 석방하고 경찰에서 조사해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거 할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 변호사님이 어제 계속 용기 내라 검사요. 용기 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이 전 분수령이라고 봅니다. 예. 용기를 내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결국은 헛발짓을 제대로 하거나 또 얘가 기소를 해버리면 이거 아시잖아요. 구속 기소할 수 있는 거. 그러면 그러니까 역사에 정말 남는 엉뚱한 짓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용기 내라고 검사들에게 지금 너 결단해라라고 해주는 날이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정종일 변호사가 검사 출신이고 네. 또 그것도 특수동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네. 그 검사가 기소를 할 때 그게 공소유지의 자신을 확신을 가질 때 기소하는 거 아니에요? 판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수준일 때 유죄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수준을 퍼센테이지로 보통 표현하면 한 99.9% 정도라고 보통 얘기들을 합니다. 네. 그럼 검사가 기소를 할 때 네. 검사도 결국은 본인이 판사라는 눈으로 판사가 99.9% 유죄라고 확신할 정도가 돼야 자신 있게 기소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그 부분에 관한 심증이 없는 상태에서 공수처가 이렇게 사건을 떠다 밀듯이 보내놓은 것에 대해서 네. 분명히 보완 수사할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검찰이 일단은 불구속 상태로 다시
사건을 처음부터 검토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네. 사실 저는 요번에 그 검찰이 어디부터 고민을 해봐야 되느냐. 네.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내란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고요. 그다음에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 때문에 수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네. 강제 수사할 수 없다는 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체포영장을 하고 구속영장을 한 것도 불법 체포고 거기에 부안해동한 서부지원도 바로 불법 체포의 공범들인데 네. 저는 제 사랑하는 조직 제가 소속했던 조직이자 또 사랑하는 후배들이 이러한 어떤 공수처와 서부지방법원 판사들의 불법 체포 감금의 공범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공범이 안 되려고 하면 어떡하느냐. 단순하게 지금 이것이 열흘 동안 조사가 안 됐으니까 내가 일단은 불구속하고 이 수준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 수사고 불법 체포다.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로 서부지법의 판사들도 거기에 공범이다라고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구속 취소를 한 다음에 처음부터 현재의 어떤 형사소송법에 맞게 필요하다면 경찰부터 다시 수사를 진행하게 하는 것이 검찰 조직이 그리고 검사가 그런 불법 체포 감금의 공범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창종 전 검사장이 발언을 했습니다. 예. 뭐라고 했냐면요. 윤석열 불법 구금 가능성 적법성 검토 다시 하라. 그러면서 중앙지검장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수처장과 영장 발부 판사들도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사가 딱 나왔는데 다른 데서 기사를 많이 받지 않는 거예요. 이분의 발언을. 예. 전 검사장인데 정 변호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법원장인 부분이 윤 영장 발부한 법원 아무 책임 없나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계속 두 군데서 검사장 출신과 그리고 법원장이 공수처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불법성을 계속 지적을 했어요. 그렇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잘못되는 걸 지금 막는 게 그래도 낫잖아요. 그러면 기억나시죠? 옛날에 황교안 전 대표가 삭발하고 산시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 이유가 사실 공수처 막기 위해서요. 아, 그랬죠. 근데 예. 공수처를 막을 때 홍준표 지금 시장이 공수처 협의하고 선거법 막자 그랬는데 선거법 못 막았고요. 공수처 받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홍준표 시장이 내가 그때 판단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완전히 전 검사들이 좀 들고 일어나서 이야기를 해서 공수처가 지금 잘못한 건 맞거든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이라도 이런 부분을 정말 강력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네. 법치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에 따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란죄에 해당하냐 해당하지 않느냐의 앞선 문제들이에요. 수사권이 있느냐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는 법률가가 공수처법을 보면 누구나 다 없다라고 결론이 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한 공수처가 본인들이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는 내란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넣은 것도 공수처법 위반이라는 게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네. 발부해 준 것도 바로 그런 공수처법에도 위반되고 형사소송법에 위반됐다는 게 너무나도 명백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뭘 잘못했느냐 이 사건 수사를 하면서 처음에 김용현을 잡아낼 때 잘못 잡아낸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이 내란죄 수사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검찰도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할 권한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내란죄까지 사실은 본인들이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관련 사건이라고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김용현을 구속한 잘못이 있다 보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죠. 자신의 그 허물을 인정하고 방금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공수처 통과시킨 거에 대해서 홍준표 당시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그때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문제인 것처럼 공수처가 맨 처음에 김용현을 내란죄로 구속한 게 우리가 그때 상황이 급하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했는데 그거 우리가 잘못된 것 같다. 발전적으로 반성하면서 지금부터라도 법에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그래서 제대로 하자. 그래서 검토를 해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는 적어도 이 사건은 적어도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검찰로 송치를 해서
그래서 기소를 하는 게 맞고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경찰이 신청을 해서 검찰을 통해서 중앙지방법원에 가는 게 맞다라는 원칙과 기준을 분명하게 해주는 계기로 요번에 이 구속기간 연장 그렇죠. 불허를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이 사건 초기에 검찰이 네. 내란죄 특별수사본부라고 네. 고등검사 박세현이를 본부장으로 해서 발족시킨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수사 권한이 없는데 저것들이 왜 특별수사본부를 그러니까 발족을 지금 시켜. 이게요 검경 분할이 되면서요 네. 사실 엉망이 되는데 정확하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뭐라고냐 뭘 누가 어떻게 한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때 우리가 특자를 붙이고 뭐 특검 아니면 뭐 특별수사본부 이러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잖아요. 네.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법대로 좀 하면 되는데 아시겠지만 헌재 사건하고요 형사 사건이 같이 가는 것도 원래는 안 돼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는 멈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지금 제대로 지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경호처장이 계속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경호처장은 본인의 업무를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르면 가야 되고 아니면 체포한다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이제 좀 바로 잡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정말 꼼수죠. 이게 구속 기간 연장이 안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계속 가져가기 위한 꼼수로 그러면 지금 기소를 해버리면 구속 네. 상태에서 기소를 하면 이제 6개월간의 구속 재판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연장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제 법원에 가게 되면은 1심의 이제 구속 기간은 6개월이고요. 네. 법원에서의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됩니다. 그러면은 2개월 간격으로 발부가 되거든요. 2개월에서 1심에서 최대 6개월까지 발부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현재의 상황에서 검찰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지 않고 구속 기간 내에 일단은 기소부터 했어. 하겠다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기소되게 만들면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검찰도 불법 체포 감금의 공범이 돼버린다. 네. 엄중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네. 이제 구속적부심, 구속적부심 할 수 있죠. 예, 이제 그 네네. 법원에다가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고 네. 거기서 다투면 공수처의 불법뿐만 아니라 검찰의 불법까지 네네.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네.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지금. 누군가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되거든요. 네. 얼마 전에 법원의 그 판사들 게시판에 네. 현직 법원장, 음. 청주지방 법원장께서 직접 썼어요. 아니 그 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된 거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유창종 전 검사장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지금 공수처의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법 체포 감금에 해당한다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정치적 색깔이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어. 법률가의 양심으로 전문가의 시각으로 아무리 쳐다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 치더라도 적어도 소송 절차에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양심에서 우러난 전문가로서 양심에서 우러난 얘기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요 적어도 중앙지법에서 앞으로 적부심사를 하거나 보석 청구를 하거나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같은 불법이 계속 자행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제대로 정신이 박힌 정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법률가 판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만 나와서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 진실에 따라서 사실대로만 판단을 해주면 이 지금 뭐냐면 좌파들이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자행하고 있는 이 내란 폭동 그죠? 그리고 불법 체포 감금의 이 폭동 상황들을 하루아침에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검사는 기소권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공수처가 얼마나 쓸데없는 조직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검사가 있잖아요. 공수처에 상식적으로 공수처에 검사가 있어요. 근데 공수처는 기소를 못 해요. 바보 조직이에요. 이런 조직을 만든 걸 자성하고 지금 없애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 그 정진글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판사 중에 딱 한 명이라도 제정신 가진 사람이 네. 있으면 구속적부심에서 그 석방을 결정하거나 하면 무너진 법이 어쨌든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계기는 된다. 네, 그 한 명의 판사가 지금 필요하다.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 사법부의 분위기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제정신 가진 판사들인 것 같던데. 그런데요, 또 이제 문제가 제정신 가진 판사가 말을 하려고 하면요. 네. 또 약간 삐뚤어진 시각을 가진 판사들이 어. 이렇게 째려보면서 또 약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시잖아요. 원래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버려요. 세상에서. 그래서 제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기회와 용기를 낼 수 있는 그 예. 응원을 진짜 보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건 네. 확실한 흐름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자,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이제 두 차례 출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직접 신문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정보수사파들이 그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내란죄 프레임이 거의 박살이 나고 있다. 뭐 그런 그 전언들인데 어떻게 보세요?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속이 시원했습니다. 사실은 그 자신감에 많은 여성 팬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대통령 여성 팬들이. 예. 시계값이 제가 바로미터라고 했는데 40만 원대를 돌파했거든요. 아, 그래요? 40만 원대를 돌파했고 그게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대통령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지지와 그리고 응원을 보내고 있다는 얘기인데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얘기할게요. 그러면서 옆에서 변호사들이 얘기해도 이렇게 하면서 또 가르쳐 주잖아요. 그 모습에서 많은 분들이 아 정말 우리 대통령 참 멋있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꼬투리 잡을 게 없으면 2대8 가르마를 잡겠습니까? 세상에 할 게 없으면요. 2대8 가르마를 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특혜라고 하는데요. 진짜 제가 옛날에요.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나오실 때마다 실빈 100얼마, 실빈 350원, 얼굴에 실빈 셀프했다 했는데 그런 거 가지고 꼬투리 잡는 그 문화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거 보면서요. 대통령께서 너무너무 헌재에서 하고 계신 모습은 아주 멋지고 잘하고 계시고 소통하고 계시고 알리고 계신다. 그 윤석열 대통령 시계가 네이버에서 60만 원.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얼마 전까지 40몇만 이라고 원이었는데. 댓글에 올라와 있어요. 아니 제가 엊그제까지 조사를 했는데요. 51만 6천 원까지 봤거든요. 야. 저랑 유채거랑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0만 원 올라가면 지지도가 60% 제가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60% 가겠네요. 60만 원이 되면 60%다. 제가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네. 시계하고 지지율이 비슷하게 올라가요. 어떡하지? 이번 주에 60% 넘으면 어떡하죠?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는 그 직접 출석하신 것은 매우 잘하신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야 내가 계엄에 대해서 제일 잘 알잖아라고 얘기하니까 그 누구도 정청래조차도 거기다가 한마디 말을 못했어요. 그렇죠. 정청래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워낙 당당하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되게 의미 있는 몇 가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첫 번째는 왜 계엄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김용현 장관이 좀 어버어버하면서 마치 야당을 향한 그죠? 재판장이 야당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것이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쓱 이렇게 비틀었는데 딱 말씀을 하시면서 야당 걔네들은 얘기해봐도 듣지 않는 애들이에요. 국민들을 향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을 향해서 한 것이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 계엄을 하신 정당성을 제대로 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참 마음에 들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이건 법 기술적인 문제인데 사실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 문제의 쪽지입니다. 예. 거기에 비상입법기구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좌파들이 선동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음. 야 이거 비상입법기구라는 게 국보위 같은 거 아니야? 국회를 해산하려고 한 거지.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 역할을 대신하려는 어떤 기구를 만들려고 하니까 거기다가 입법회의 이런 표현을 썼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밀어붙인 거죠. 예.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딱 말씀하셨어요. 국보위 같은 거 아니고 생각을 해봐라. 지금 그 기재부 장관은 내가 지금 계엄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내가 국보위 같은 그런 국회를 대신할 걸 하라는 그걸 하라는 지시 쪽지를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해 버리는 순간에 바로 그 비상 입법회의
기구와 관련된 그 쪽지의 의혹들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윤 대통령께서 좀 그래요. 나오셔가지고 특히 이제 남은 사람들이 그 몇 명의 그 장관들이 아니 그 별 사령관들이 이상한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걔네들과의 관계 문제만 잘 정리를 하면 그러면은 이제 확실하게 법률적으로 그래요. 봐서도 예. 네. 그 똥별들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 눈물 찔찔 짰던 그 사령관 있잖아요. 네. 예. 곽종근이. 네. 근데 그자가 그 특전사령부로 김병주하고 박선원이가 찾아가요. 카메라 들고 가서 김병주 유튜브에 생방송 하듯이 그걸 하거든요. 네. 기억나요. 네. 그때 곽종근이가 처음에 한 말은 국회의사당 안에 들어간 요원, 네. 인원, 요원 네. 이거를 국방부 장관이 김영현이 곽종근한테 밖으로 빼내라. 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곽종근이 얘기를 하더라고. 스스로 셀프 자백을 합니다. 그거를 저 옆에 있던 김병주하고 박선원이가 국회의원들이요?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식으로 둔갑을 시키더라고. 그렇죠. 맞습니다. 말 장난을 친 건데요. 네. 사실 우리가 그때 볼 때는 눈물 찔찔 짜는 거에서 충격을 받아서 그 단어를 잘 못 들었었어요. 예, 그 예, 당시에. 예. 근데 돌아가서 보더니 어젠가요? 정 변호사님이 딱 보더니 정확하게 여기 있네. 아니 정확하게 있네 하시면서 요원이라고 여기 지금 하는데 왜 옆에서 저렇게 말을 바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대통령께서 헌재에 나오셔가지고 제일 확실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저는 그 부분 아까 그 쪽지 부분에 네. 거기서 그걸 해줄 리가 있나 내가 거기다 줄 리가 있나 그 말씀하고요. 그리고 이 요원 부분이 우리 쪽에서는 확실하게 성공을 했는데 너무 성공을 하니까 저쪽에서 다시 셀프 물타기를 해요. 저는 국회요원입니다 하면서 이상한 셀프 패러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되게 유치하다는 걸 국민들이 다 알아요. 국회의원 중에 최고위원 민주당 최고위원인데 저기 고향 쪽에 국회의원 하는 사람이 뭐 하나 있어요. 예,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총 같은 이게 모습을 하고 선글라스 쓰고 저는 국회의원입니다 이러고 사진을 찍어 올린 거예요. 근데 생긴 건 멀쩡하니까 멋있게 자긴 보인다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댓글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창피해요. 저도 민주당인데요. 이런 건 창피합니다. 이제 이 시대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히려 자각을 하더라니까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분 사실 저는 그분은 정말 창피한 사람이 아니 장군이 별단 사람이 뭐 저기 질집 짭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여하고 그죠? 헌법재판소에서 참여하고 왜 그때 자기는 요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중간에 말이 의원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중간에 한 번도 요원이 의원으로 바뀐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싹 그냥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발언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대통령을 보면서 그죠? 사실은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진실을 온 국민들 앞에 고백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 문제도 여기 해결되지 특전사는 통상적으로 그 요원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자기네들을 부른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지. 자기네들을요. 예, 예. 자기들 부르는 얘기였는데 갑자기 옆에서 의원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 자, 이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4대4 기각도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요. 네. 네, 류 교수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저는 이걸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틀 근무하고 바로 탄핵이 돼서 그걸 인용을 하는 저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을까? 저 헌법재판관은 뭘 생각하면 저렇게 4명의 헌법재판관의 머리 내구조는 어떨까? 이게 궁금했다는 거죠? 네, 저 정말 궁금했어요. 아니 비상식적이잖아요. 이틀을 근무했는데 일을 뭘 했다고 그걸 갖다가 탄핵을 시켰는데 그걸 또 인용을 해요. 저 머릿속에 뭐가 들었을까가 참 궁금하고 저 소신이 있는 저 4명이 참 저 사람들 일단 째껴야 된다는 건 확실한 거니까 했는데 무서운 것은요. 나머지 이제 기각을 시켰던 그 4명이 끝까지 우리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4명이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그들은 우리의 생각을 눈치를 채고요. 2월 3일 날 마재판관을 들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똑같이 그들도 움직이는 거예요. 4명이 예. 위태위태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되게 즐겁고 행복하고 기뻤는데 역시 그다음 다시 2월 3일 날 마흔 이야기는 오는구나. 최상무이가 임명 안 하면 돼요. 근데 아니 지금 헌재가 임명장을 줄 수는 없잖아. 없죠. 지금 그리고 헌재가 위헌이다 또는 헌법 불합치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릴 경우에 네. 그러면 국회가 법을 고쳐야 되잖아요. 네. 그거 안 고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버티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최상무이가 뭐 많이 버틴 것도 아니야. 4월 18일까지만 버티면 돼. 근데 지금 예. 방금 그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예. 저는 좀 우려를 표명 안 할 수 없는 게 네. 지금 요번에 이진숙 탄핵 소추안이 기각될 거라고 모든 분들이 예상했지만 8대 0으로 생각했지 이걸 4대 4가 나올 거라고 예상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네 사람은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무조건 탄핵 무조건 탄핵에 찬성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이렇게 네 사람인데 자 그러면 요번에 40여기가 들어오면은 5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머지 네 사람이 꿋꿋하게 똑같이 지키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네 분이 어디서 흔들릴 가능성이 많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했느냐? 그 부분에 관련된 지금 몇몇 그 별들이 한 그 얘기들이 대통령이 실제로 끌어내리라고 내라고 그래,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면서 거기에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자 40여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온 다음에 얘네들이 어떤 지금 판결을 내리려고 하냐면요. 자 40역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라고 선언만 하는 게 아니라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언제까지 언제까지 현재 그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으면 이 판결로서 효력을 발한다는 아주 반헌법적인 네. 그러니까 뭐냐면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권한을 스스로가 창출을 해서 사실상 40여기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자동으로 최대행이 되는 임명 네. 여부와 관계없이 되도록 하는 그런 지금 판결을 하려고 2월 3일 날 날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2월 3일 이 판결은 이제 온몸으로 우리가 진짜 법률가로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수파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위해서라도 이 헌법재판소와 정말 강하게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사실은 해결하려면 뭘부터 해야 되냐면 현재 그러니까 최상무기가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게 무효거든요. 왜 무효냐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을 당한 적이 없어요. 탄핵을 당한 적이 없고 여전히 권한대행인 한덕수가 국무총리는 탄핵당했지만 그렇죠. 권한대행은 탄핵당한 적이 그렇죠. 없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이 있는데 권한이 없는 최상무기가 3명을 임명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2월 3일 날 40역에 대한 이 헌법재판소의 이 만행과 음모를 막는 방법은 뭐냐면 그 2명이 위헌이 그 2명이 자격이 없다 무효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그 권한쟁의 소송은 뭡니까? 진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핵심은 뭐냐?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2명이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없는 사람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의 그 진행이 나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하면 거기서 너무나도 당연히 그걸 따질 수밖에 없어요. 3명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이 적절하냐를 따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따지려고 하다 보면 40역은 그 다음 문제지 않습니까? 최상무의 임명이 유효함을 전제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2월 3일 날 함부로 40역에 대한 그런 임명도 결정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예. 어쨌든 이거는 이제 고도의 법리적 싸움은 그것대로도 해야 되니까 지금 정중일 변호사의 이 제안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좀 깊이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 제가 드릴게요. 이재명이가 이번 재판부가 그 재판 지연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고 어쨌든 3월 중에 선고를 하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재명의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민주당에서 보면 워딩이 나오기 시작했죠. 저기 누구지?
누구죠? 임종석. 임종석. 임종석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한마디씩 하잖아요. 너 혼자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재명 김경수, 김부겸, 네. 임종석. 네, 뭐. 지금 오늘 아침에는 김부겸이 등장해서 한마디 하시고요. 또 임종석도 이야기를 하시고요. 다들 꼬박꼬박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이재명은 끝이 났구나. 그리고 이제는 이재명이 재판에서 지연 작정을 하던 것도 안 먹힌다는 표현을 다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3월에 선고를 어떻게 하든지 아마 2월 달에 이재명은 또 한 번 더 미룰 겁니다. 이재명은 미룰 겁니다. 분명히. 미뤄서 선고가 4월까지는 갈 수 있겠죠. 하지만 데드라인은 4월이고 이재명은 이제 갑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쪽 사람들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은 2월 말에서 3월 초에 결정될 것이다. 네. 박지원은 심지어 헌재에서 2월 28일 날 금요일 날 특별 기회를 잡아서 탄핵 인용 결정을 할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탄핵 결정 이전에는 이재명에 대한 판결 항소심 판결이 안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3월 말이면 확실하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분명히 이재명은 방금 유여의 최고가 말씀하신 것처럼 얘 또 술수 쓸 거예요. 자, 변호사랑 말입니다. 피고인들이 2월 26일 날 마지막 결심이 예정된 날 다 안 나온다고 쳐요. 자, 그러면 재판부가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냥 결심하고 판결 선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무조건 그 수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2월 말 하면 지금 3월 말이면 한 달 이후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심판이 얘네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2월 말 3월 초면은 이재명에 대한 지금 항소심 판결은 3월 말이 아니라 4월 말까지 지금 미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2월 말 3월 초에 끝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그 변호사들이 그 부분에 관한 정말 치열한 고민을 해서 이재명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소화 방법들을 꼭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권리운정론단 류효혜 교수, 정정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